여러분 10억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연 5%로 굴리면요, 세후 월 350만 원이 매달 통장에 들어옵니다. 일하지 않아도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나랑은 상관없는 이야기네 라고 생각하면 그대로 끝인 거예요. 평생 월급으로만 살아가는 거죠. 10억을 모은 사람들이 거쳐온 4단계가 있습니다. 특별한 능력이 아니에요. 순서입니다. 이 순서를 모르면요, 아무리 아끼고 저축해도 잔고는 그대로예요. 단계마다 해야 할 게 다르거든요. 같은 방법으로 4단계를 다 넘어갈 수는 없어요. 1단계는 모으는 거예요. 2단계는요, 버티는 거고요. 그리고 대부분 3단계에서는 포기해요. 방법을 바꿔야 할 때 바꾸지 못한 겁니다. 자, 1단계부터 한번 보죠. 직장을 다닌 지 3년이나 됐는데 통장에 500만 원밖에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건 이상한 게 아니에요. 흔한 겁니다. 매달 월급이 들어오는데 왜 도대체 안 모이는 걸까요? 문제는 방법이 아니에요. 종잣돈을 모으는 구조 자체가 없는 겁니다. 월급이 오르면요, 돈이 모일 것 같죠? 근데 월급이 오르면요, 쓸 곳도 더 많이 생겨요. 연봉 4천이든 6천이든 잔고는 비슷해요. 수입 문제가 아니라 쓰는 구조가 그대로이기 때문이에요. 버는 금액보다 쓰는 방식이 먼저 바뀌어야 합니다. 저는 아끼면 된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외식을 줄이고 커피를 끊고 택시 대신 버스를 탑니다. 1년 뒤에 통장에요, 100만 원이 더 있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때 알았어요. 아끼는 건 소비를 바꾸는 전략이 아니었던 거예요. 생각해보면 소비가 습관이 아니라 감정 처리 방식이 돼 있었거든요. 힘든 하루가 끝나면 뭔가 하나를 사요. 비싼 것도 아니에요. 오늘 하루를 버텼으니까 그게 매일매일이요. 이걸 모르면 수입이 올라도요, 종잣돈이 모이지 않아요. 쓰고 남은 돈을 저축하려고 하면요, 남는 게 없죠. 항상 그래요. 의지가 약한 게 아니에요. 순서가 잘못된 겁니다. 받자마자 먼저 빼놓지 않으면요, 사라져요. 저축은 결심이 아니라 구조예요. 0에서 5천만 원, 이 구간은요, 투자 얘기는 너무 일러요. 지금 필요한 건 딱 하나예요. 월급이 들어오는 날, 내가 생각하기도 전에 이미 저축이 끝나 있는 이 구조요. 단순해요. 근데 이걸 실제로 만들어 놓은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얼마를 저축해야 할까요? 퍼센트보다 중요한 건 고정이에요. 매달 같은 날 같은 금액이 자동으로 빠지는 거예요. 30%가 됐던 20%가 됐던 상관없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금액이 먼저예요. 이게 작동을 하기 시작하면요, 저축이 고통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 되거든요. 그래서 기준은 숫자가 아니에요. 저축하는 날 아프지 않고 그냥 그러려니 싶어지는 것, 그 감각이 기준인 거예요. 아직도 매달 저축이 아깝게 느껴지나요? 당신이 종잣돈을 모으는 그 구간에 있는 거예요. 5천만 원을 채우기 전에는요, 욕심이 앞서면 결국에 원점입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5천만 원까지는 그래도 눈에 숫자가 보여요. 숫자가 올라가니까요. 근데 다음 구간은 달라요. 5천만 원에서 1억, 이 구간에서는요, 포기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거든요. 왜 그런지 바로 말씀해 드릴게요. 자, 5천만 원이 됐어요. 근데 이상해요. 이자가 붙는데요, 체감이 별로 없어요. 1년 동안 모은 게 이자로 붙는 건 한 달치도 안 돼요. 뭔가 잘못된 것 같죠? 근데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아직은 복리가 제대로 작동하는 구간이 아닌 거죠. 근데 사람들은 여기서 방향을 잃어요. 사람은 늘어나는 것보다 줄어드는 걸 더 크게 느끼거든요. 이 구간에서 주식 하나가 10%가 빠지면요, 1년치 저축이 있어도 마음이 무너져요. 느린 게 아니에요. 실제로는 가고 있는 건데 멈춘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구간들이 오죠. 이 차이를 모르면 멀쩡히 가던 길을 스스로 이탈합니다. 저도 이 구간에서요, 6개월은 그냥 멈춰 있었어요. 저축은 했는데 이게 맞는 길인가? 하고 계속 의심했어요. 너무 조급하게 결과를 보려고 하는 거죠. 방향이 틀린 게 아니었는데 그걸 몰라서 의심하는데 제 에너지를 다 썼습니다. 그 시간이 가장 아까워요. 이 구간에서 속도를 올리는 방법은 딱 2가지 뿐입니다. 버는 걸 늘리거나 아니면 새는 걸 막거나. 부업이든 추가 수입이든 들어오는 돈을 늘리면서 동시에 나가는 구멍을 막는 거예요. 그 외에는 지름길은 없습니다. 여기서 한 방을 노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5천만 원을 1억으로 만들려는 게 아니라 5천만 원으로 10억을 만들려고 해요. 그렇게 들어가면요, 조금만 흔들려도 전부 던지고 결국 종잣돈까지 다 날리고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바로 이 구간의 함정이에요. 1억이 왜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는지 아세요? 1억 이전에는 내가 모으는 거예요. 1억이 넘어가면
이제 돈이 스스로 일하기 시작해요. 아인슈타인이 복리를 세상에서 8번째 불가사의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그게 처음으로 체감되는 순간이 바로 1억이죠. 1억이 있으면 연 5% 수익만 나도 500만 원, 월에 한 40만 원이 그냥 생겨요. 이 지점을 넘는 순간 게임이 바뀝니다. 1억까지는요, 내가 덜 쓰고 더 모으면요, 되는 게임이었어요. 근데 1억이 넘어가면요, 이 시대와 함께 가야 해요. 시장이 어떤 국면인지, 돈이 어디로 흐르는지 그걸 못 읽으면 1억은 5억이 되지 않습니다. 종잣돈을 모으는 방식으로는요, 여기선 막혀요. 도구가 바뀌어야 할 때죠. 그래서 1억이 됐을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을 봐야 합니다. 뭘 살까가 먼저 떠오르면 아직은 버티는 구간의 사고예요. 지금 시장이 어떤 상태지?가 먼저 떠오르면요, 다음 구간에 들어갈 준비가 된 거고요. 숫자가 아니라 생각이 바뀐 순간이 통과의 신호입니다. 시대를 읽는다는 게 거창한 게 아니에요. 기준이 3가지가 있어요. 저도 시장이 흥분했을 때 같이 흥분한 적이 있어요. 다들 된다고 하니까요. 근데 틀렸어요. 그때 알았습니다. 아, 느낌이 아니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걸요. 첫 번째는요, 시장의 온도입니다. 시장은요, 항상 뜨겁거나 차갑거나 중간이거나, 뜨거울 때 사면요, 비싸게 사는 거예요. 그쵸? 차가울 때 사면 싸게 사는 거예요. 당연한 말이죠. 근데 실전에선 이게 잘 안 돼요. 뜨거울 때 나도 사고 싶어지거든요. 그 감각을 이겨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돈의 방향이에요. 금리가 높으면 돈이 은행에 머물러요. 금리가 낮으면 어떻게 돼요? 돈이 밖으로 나와요. 복잡한 분석이 아니에요. 금리 방향 하나만 봐도요, 지금 돈이 어디에 있어야 할지가 보여요. 세 번째는 자산의 시간이에요. 주식이 잘 나갈 때 부동산이 쉬어가요. 부동산이 뜨거울 때는요, 또 주식이 지루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전부 동시에 오를 때는 그렇게 길지 않아요. 지금 어떤 자산의 시간인지를 보는 거예요. 이 3가지를 갖추면요, 1억이 5억으로 가는 길에 방향이 생깁니다. 하나를 덧붙여 보면요, 뉴스에서 나왔을 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다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시장이 뜨겁다는 기사가 나올 때는요, 이미 뜨거워질 만큼 뜨거워진 거예요. 시대를 읽는다는 건 뉴스보다는 반발자국 앞에 있어야 해요. 뉴스를 보고 움직이면요, 항상 한 발씩 늦습니다. 수익이 났을 때 기분을 봐요. 운이 좋았는 애가 먼저 나오면요, 아직도 감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줄 알았어가 나오면요, 기준이 생긴 거예요. 운에 기대는 사람은 5억에서 멈추고요, 기준이 있는 사람은 또 그 다음 구간으로 넘어갑니다. 자, 5억이 됐어요. 이제부터는요, 잃으면 안 돼요. 5억에서 30%가 빠지면 1억 5천이 빠지는 거예요. 이걸 다시 채우는데 얼마나 걸릴지 생각해 보면요, 왜 이 구간에서 수비가 중요한지 바로 느껴지죠. 지금까지는 모으는 게 전부였는데요, 이제는 지키는 게 반입니다. 그 전환이 안 되면요, 5억에서 멈추죠. 분산 투자가 수익을 낮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곳에 몰아 넣으면 오를 때 더 많이 오르는 건 맞아요. 근데 반대로요, 내릴 때도 더 많이 내려요. 5억 이상부터는요, 수익률보다는 버티는 능력이 중요하죠. 분산은 수익을 줄이는 게 아니라 흔들림을 줄이는 거예요. 저도 한 자산에 너무 많이 집중한 적이 있습니다. 잘 나갈 때는 괜찮았어요. 근데요, 한번 흔들리니까 수익이 나고 있는데도 밤에 잠을 잘 못 자요. 그때 알았죠. 아, 수익보다 잠이 먼저구나. 불안한 상태로는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없잖아요. 구조가 마음을 안정시켜야 판단도 맑아지죠. 부동산 몇 %, 주식 몇 %, 이런 공식 없어요. 근데 원칙은 있어야 하죠. 흔들려도 버틸 수 있는 현금을 먼저 확보해야 하고, 그 다음에 성장 자산을 배치하는 거예요. 현금이 없으면 좋은 기회가 와도 잡을 수 없죠. 그렇다고 현금만 있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이 가치는 점점 줄어들어요. 이 균형을 맞추는 게 지키면서 늘린다 라는 말의 진짜 의미예요. 팔기 좋은 시점이 언제냐고요? 모두가 이 자산을 사야 한다고 흥분했을 때요. 흥분이 클수록요, 신호가 강한 거예요. 근데 그때 팔면요, 주변에서는 그래요. 왜 파냐고. 더 오를 것 같다고요. 그 말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에요. 욕심과 원칙 중에 하나를 골라야 하는 순간들이 반드시 옵니다. 그 순간에는요, 원칙이 이겨야 합니다. 그리고 한번 짜놓고 끝이 아니에요. 금리가 바뀌면 포트폴리오도 바뀌어야 하고, 환율이 움직이면 비율도 달라져야죠. 1년에 한 번이라도 내 자산 구조를 다시 보는 사람과 아예 안 보고 두는 사람은 차이가 많이 벌어집니다.
이 구간에서 가장 비싼 실수는요, 자만이에요. 5억까지 만들면 나는 됐다 라는 느낌이 오면서 리스크들을 작게 보기 시작해요. 지금까진 잘 됐으니까 과거에 잘된 방법이 지금도 유효하다는 보장은 없어요. 시대가 바뀌니까요. 성공 경험이 오히려 다음 판단을 막는 거죠. 특히 9억 정도가 되면 더 조심해야 돼요. 1억만 더 있으면 되니까 빨리 채우고 싶어지거든요. 평소에 안 하던 걸 해요. 집중 투자, 단기 승부. 9억이 7억이 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끝이 보일 때 더 차분해야 하죠. 자, 4단계를 다 봤어요. 한번 정리해 볼게요. 종잣돈을 모으는 구간, 버티는 구간, 돈을 버는 구간, 지키면서 늘리는 구간. 이 4개예요. 각 구간마다 해야 할 게 다르죠. 막히는 이유도 달라요. 그죠? 종잣돈 구간에서는요, 구조가 없어서 막혔고요. 버티는 구간에서는요, 조급함 때문에 이탈했고요. 돈을 버는 구간에서는요, 뉴스를 따라가다가 망해요. 지키는 구간에서는요, 자만이 판단을 흐립니다. 공통점이 하나 있죠. 전부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서 생기는 일이에요. 그러니까요, 지금 내 구간부터 확인을 하는 거예요. 저축이 아직 고통스럽다면 종잣돈을 모으는 구간이죠. 저축은 되는데 숫자가 안 오르는 것 같아? 그러면 버티는 구간이에요. 1억을 넘겼는데 뭘 사야 할지 고민만 하고 있다면 전환이 안 된 거예요. 5억을 넘겼는데 한 곳에 다 몰아넣고 있다면 지키는 구조가 없는 상태인 거죠. 지금 내가 어느 쪽인지 느껴지시나요? 그 느낌이 맞아요. 거기서 시작하면 됩니다. 빠르게 가고 싶은 마음 잘 압니다. 근데요, 방향이 틀리면 빠를수록 더 멀어져요. 열심히 했는데 안 됐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서두를수록 단계를 건너뛰려고 하고, 건너뛰면요, 반드시 다시 돌아와야 되거든요. 방향이 맞으면 느려도 결국엔 닿아요. 방향이 먼저고 속도는 그 다음입니다. 금리가 오르고 내리고 시장은 뜨겁고 차갑고 시대는 계속 바뀝니다. 근데요, 단계는 안 바뀌어요. 종잣돈을 먼저 모으고 버티고 시대를 읽고 지키면서, 이 순서는요, 어느 시대를 살아도 똑같습니다. 방법이 바뀔 뿐 원칙은 그대로인 거예요. 처음에 10억 얘기했었잖아요. 10억이면 세후 월 350만 원이라고 했죠.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돈이 매달 들어올 때 생기는 것, 그게 중요해요. 싫은 일을 거절할 수 있는 것,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할 수 있는 것, 그게 경제적인 자유죠. 거창한 게 아니에요. 10억은 그 선택권을 사는 거고, 지금까지 설명드린 4단계는 그 선택권을 향해 가는 순서인 거예요. 돈을 못 모으는 게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이 순서를 몰랐던 거죠. 근데요, 그건 잘못이 아니에요. 몰랐으면 이제 알면 됐고요. 알았으면 순서대로 가면 돼요. 오늘 내용을 전부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 내 구간이 어디구나 하고 와 닿는 게 있을 거예요. 지금 필요한 건 그거예요. 종잣돈 구간이면 자동으로 저축을 하는 구조부터 만드는 거고요. 버티는 구간이라면 조급함을 좀 내려놓는 거죠. 돈을 버는 구간에 계시다면 시장의 흐름을 잘 보면서 습관을 만드는 거예요. 지키는 구간이라면 자산의 구조를 한번 다시 보는 거죠. 딱 하나면 돼요. 근데 생각은 누구나 합니다. 행동에 갈라놓거든요. 오늘 본 것 중에 와닿는 그 하나, 머릿속에만 두지 말고요. 이번 주에는 실제로 한번 해보세요. 그 하나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1년 뒤에 당신을 만듭니다. 저도 5년 전에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현재에 만족하면서 더 바라지 않고 살았죠. 하지만 지금은 수십 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입니다. 어떻게 그 자리까지 올라갔냐고요? 자본이 없이도 할 수 있는 유튜브라는 걸 실행했고요. 연에 50억이라는 매출 이상을 만들어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성공을 돕는 시발점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나를 하루 잡아서요, 실시간 방송으로 여러분들과 만나고 유튜브를 통해서 돈을 버는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재능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돈도 필요 없어요. 무료로 해드릴 겁니다. 댓글에 제가 신청서를 남겨둘 테니까요. 그 링크를 눌러서 신청하시고 댓글에다가도 신청합니다 라고 적어주세요. 오늘만큼은 꼭 실행하시고 성공하는 미래로 함께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응원합니다.